이번 책 어떠셨어요? 작가님이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작가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엄청 쉽게 쓰여져 있고 문체도 좋고 아 이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레벨업이 존재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봐도 내 인생에 크게 변화 요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는 오늘 주제는 바로 성공의 방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 10만 유튜버에 다 도달했죠. 어쨌든 원래 23살까지는 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성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인생이 어쨌든 24살 때부터 극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이 알바를 이제 다 탈락했는데 지방 영화관이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영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저를 탈락시키고 어머니께서 이제 엄청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매니저도 그냥 그럼 일단 보내보세요. 원래 빈자리였는데 탈락시켰던 거죠. 저는. 그래서 갔는데 네. 이제 사회부적응자니까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왕따도 당하고 일 못한다고 약간 갈굼도 많이 당했고 형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관 알바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되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쵸.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고. 그치. 그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자랑 처음 또 대화를 하니까 이게 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말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되게 우연찮게 화술에 대한 책을 봤어요. 이 대화를 잘하고 싶어서 너무 찌질하니까. 원래 책을 좋아했어요? 아예 안 읽었죠. 그 전까지. 왜냐면 책을 읽는 건 공부는 암기. 그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읽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서 책을 보면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사람들이 나를 점차 호감이 있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잘했잖아요. 게임을 공략집을 보고 잘하듯이 인생에도 어떤 공략집이 존재하는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게임인 거예요. 제 기준에 지금도 그런데 맞아. 게임은 이제 그걸 되게 함축시키고 되게 단기적으로 보상을 주게끔 되는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포인트를 축약시킨 게 게임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인생도 이제 공략집처럼 어떤 공략집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술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또 화술을 보다 보면 또 심리학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심리학을 보게 되고 이게 그럼 사람은 다 이게 결정이 돼 있네? 맞아.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 뭐 이러면서 철학을 보게 되고 철학 보다 보니까 정치 뭐 이제 이런 점차 확장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인생이 변했던 계기는 이제 어떤 공략집이 존재하는구나.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봤자 어차피 답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해내도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내가 남들보다 더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많으면 이걸 통합해서 해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그 도구가 책이다. 그쵸.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절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천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사람들 깎아내리는 이유는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레벨업이 존재하는데 이 레벨업 한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져서 정체되면서 이제 누군가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이제 위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내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유튜브를 했던 거고. 사실 작가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지만 사실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봐도 내 인생에 크게 변화 요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청님은 그때 하수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되면서 책이라는 답을 찾은 건데 네. 이 책을 어떻게 내가 적용했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책을 읽어서요. 책에도 예를 들어 레벨 1에서 100이 있다고 치면은 사람마다 독해력이 달라요. 독해력이 다르고 그렇죠. 자기가 현재 인생에 직면한 어떤 상황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술책을 읽어라. 저도 못 읽어요. 재미없어. 어렵죠. 내 지금 현재 관심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해력 이 두 가지에 맞는 책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만약에 처음 읽었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저는 못 읽어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당연한 쉽고. 얘기고. 그쵸.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이제 화술책들은 되게 쉽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화술 전문가들도 쉽게 전달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자청, 되게 유명한 북튜버 뭐 이제 이러니까 막 과학혁명의 구조,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읽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 거는 과학적인 독해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돼야지 읽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그냥 중2, 중1 만화책을 봐요. 그러니까 과학 만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어떻게 보면 겸손도 아니고 자기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빈서판, 뭐 철학책 이런 두꺼운 책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 본성의 법칙. 이런 거. 아, 너무 어려워, 처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네. 자기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으면은 돈 관련된 예를 들어 장사의 신, 부자의 그릇 이런 책은 거의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맞아. 수준이거든요. 맞아. 근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 기준에서. 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되게 관심이 생기면서 또 비슷한 걸 읽다 보면은 레벨 2가 독해력이 레벨 2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레벨 10이 되면은 뭐 점차 이제 경영서적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야, 한마디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 책을 고르는 방법은 내가 일단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도 가장 쉬운 단계부터 그쵸. 거기서부터 단계를 높이고 궁금한 게 생기면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자기가 뭘 관심이 있다 그걸 보다 보면은 확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 만약에 남자 20살 대학생이에요. 그럼 여자 꼬시는 법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런 책을 한 도서관 가서 5권, 10권을 봐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심리학 책도 좀 보게 되고 예를 들면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철학 관심, 정치, 경제 뭐 그게 막 엄청난 하이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걸 이제 점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하여튼 우리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책은 좀 어떻게 읽어요? 사실 책을 읽는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그쵸. 자청님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좀 궁금해.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책이라는 게 운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걸 했어요. 그걸 만약 10번 3세트를 하고 3일 있으면은 이게 성장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작가님이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작가님이 네네. 쓰신 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책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되게 특이한 관점을 만약에 말을 네. 해요. 그러면 그걸 봐요. 그러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보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패스해요. 관심 있는 분야를 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쑥 넘어가면서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 근데 보통 강박증 있는 분들이 책을 다 못 읽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다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뇌의 근육량이 1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해요. 좋은 아이디어, 어떤 해안, 지혜 네. 이런 것들이란 건 결국 통찰력인데 통찰력이라는 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해했어. 그럼 이해하면 내 기존 지식들과 이게 잠을 자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결합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제가 하는 사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누군가 하지 않던 제 완전 새로운 걸 창업 네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백날 생각해봤자 의미가 안 돼요. 그거를 기존에 있던 지식들, 예를 들어 역사랑 막 그런 뭐 과학이나 이런 유튜브도 보다가 그러니까 이걸 봐요. 그럼 그거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새롭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 근육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를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레벨업을 한 거예요.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이제 토끼를 잡은 거죠. 맞아, 이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작년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에서 공부해야 하는 책을 냈었거든요. 수능 만점자면 사실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쵸. 그냥 그분들도 안 풀린 문제는 끙끙 내다가 그냥 내버려 둔대. 그럼 며칠 지나면 다시 그 문제 보면 풀려 있대. 맞아요. 그냥 그 사이에 자기 뇌가 무의식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가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장성수님.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개념이 진짜 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했던 건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 다음에 안 풀리면은 근데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죠. 어느 정도 그거를 고민해야지. 하고서 2, 3일 지나 있으면 자동으로 풀려 있어요. 맞아. 아니 다시 보면 그냥 풀려 있고.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잘 때나 딴 거로 할 때 이거를 작업을 하거든요. 맞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그게 이제 능력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책이라는 거를 많이 받으면은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사업가들이 저한테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되는 개념들을 그냥 일씩 그냥 늘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막 억지로 막 모르는 분야 막 어려운 막 양자물리학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쵸. 내가 모르는 게 있네 그런 지문을 딱 이해하고 그냥 끝.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도 맞아요. 다른 책들을 보거나 다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내가 평소에 책을 봐놨던 게 저는 이걸 이제 제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네. 인간의 뇌를 복리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이라는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제목의 어떤 글을 썼었어요. 제 라이프 해커 자청 치시면은 제 블로그가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20살에 만약에 이 책을 봤어. 그래서 어떤 이런 심리학 개념이 있구나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가만히 살아도 자동으로 이 지식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심리 유형 검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쟤는 무슨 유형이구나 이 무의식적인 통계치가 쌓여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살 때에 읽는 거랑 30살 때 읽는 거랑
이 지식의 정도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20살 때는 읽어놨으면은 그렇죠. 복리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하루라도 어릴 때 이런 지식들을 쌓아놓으면은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저장된 수준이 아니라 맞아. 이게 다른 지식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복리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너무 궁금한 거야.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 카톡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또 제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야. 요번 책, 그 유튜브 젊은 부자들. 이때 사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또 요즘 사실 유튜브 요즘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인사 담당자 백인. 그렇죠. 인사 담당 100명의 비밀 녹취. 저는 쓴지 몰랐는데 대단한 작가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궁금한 거는, 이번 책 어떠셨어요? 좀 다 어느 정도 보셨잖아요. 궁금해, 너무. 유튜브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경험해봤고, 저는 또 유튜브 컨설팅에 유튜브 편집회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책들이라는 게 네네. 고급자형이 있고 그렇죠. 초급자형이 다르죠. 완전 입문용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네네.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다. 저도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이걸 설령 실패해도 남는 게 있고, 그쵸. 사실 그 무자본이고. 저도 10만 구독자를 찍었지만 저도 이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 장비가. 집은 엄청 좋은데 장비는 휴대폰이야. 이런 관점에서 그냥 되게 입문자한테 되게 좋은 책이다. 인정받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엄청 쉽게 쓰여져 있고 문체도 좋고. 누가 보면 광고비 준 줄 알겠어.